자, 오늘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각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지각이라는 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의 안쪽에 핵이 있고요, 멘틀이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보통 지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지구를 둘러싼 단단한 겉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각을 구성하는 건 보통 암석이고요. 암석을 구성하는 건 광물이다라고 보통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광물을 구성하는 애들은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각을 구성하는 거, 그러면 지구를 구성하는 애들을 한번 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철, 산, 규, 마그네슘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각은 산, 규, 알, 철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얘네들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철 이런 애들은 밀도가 크니까 이 지구가 이제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을 때 철이나 니켈, 코발트 등이 가라앉아서 핵을 잃었고, 이 철이나 니켈, 코발트가 핵을 잃었고, 얘네들이 가라앉아 얘네들보다 좀 더 가벼운 산소나 규소 등으로 이 멘틀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멘틀이 이제 충돌이 적어지다 보니까 식어서 지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의 대부분은 규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좀 더 엮인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예를 들자면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나 헬륨인데, 이 수소나 헬륨은 언제 만들었냐?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고, 수소나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좀 더 무거운 원소는 이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산소나 탄소 같은 경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만들어졌을 거고요. 질량이 이제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서는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만들어질 것이다. 보통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요,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을 보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규산염 광물이라는 건 뭘 의미해? 규소, 산은 산소, 규소나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다. 그래서 이런 광물들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 단위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이 어떤 걸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물질인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을 만들 때 필요한 요 기본적인 블록 있죠? 이 블록 정도가 뭐가 된다? 기본 단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본 단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규산염 광물이 이루는 기본 단위체는 기본적으로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를 보면, 규소 원자 하나에, 여기 보면은 규소 원자 하나 있죠.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산소 원자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이루면서 정사면체 형태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러면 이 규소라는 애를 보면, 이 규소가 보통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규소는 14족 원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4개가 되는 거야. 그럼 원자과 전자가 4개다라는 건 뭐냐? 이 규소를 중심으로 손이 팔이 4개 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팔이 4개면 각각 팔 하나당 잡을 수 있는 게 하나씩 있겠지? 그러면서 산소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잡으면서 규산염 사면체를 이룬다. 근데 이때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규산염 사면체, 이런 블록과 같은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배가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규산염 광물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규산염 사면체를 구성하는 자, 가장 중요한 특징. 자, 이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파일이 넘어갔네. 자, 잠깐만. 자, 그러면 이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는 애들이 자,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 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독립형 구조를 보통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이웃한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단사슬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단사슬 두 개가 연결된 여기 보면은 단사슬과 이웃한 단사슬이 연결된 복사슬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흑음모처럼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얇은 판 모양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석영이나 장석같이 자, 산소 4개를 모두 공유 결합하면서 되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규산염 사면체에서 보통 공유하는 산소 원자 수에 따라서 결합 구조가 달라져서 다양한 광물이 형성된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거에 대한 예시가 무엇인지 정도는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독립형 구조는 자 규산염 사면체가 혼자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SiO4 4-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규산염 사면체 자체가 자, 뭘 띠냐면 음전하를 띠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음전하를 띠니까 자, 생각을 해봐. 얘가 쉽게 말하면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양이온들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독립형 구조는 자, 특이한 거 얘네들만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해. 양이온하고 금속 양이온하고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네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당연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 이런 산소랑 다른 산소들이랑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 원자 수가 적다. 없다라고 표현하지. 그럼 규소 대 산소의 결합 비율은 1대4고요. 자, 독립형 구조에서 보면 요 은근히 실수하는 부분인데 독립형이잖아. 그래서 립할 때 보면은 리을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감남석 할 때 리을이 들어가요. 그래서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다. 이런 성질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휘석이거든요. 자, 휘석은 단사슬 구조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이 단사슬 구조고 얘를 휘석이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은 이 공유하고 있는 산소 원자의 숫자를 보면 2개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규소 대 산소 비율 요 정도를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규소나 산소가 1대3으로 결합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름도 간단한 휘석이 되는 거야. 억지 같긴 하지만 맞아요. 억지인데 억지라도 그냥 단사슬은 그냥 간단한 애지니까 이름도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복사슬. 은근히 많이 틀리는 게 여기서 보면 감남석, 각섬석이 나오지. 그래서 복사슬에서 시옷 들어가니까 각섬석에 시옷. 선생님 이거 저희가 바보도 아닌데 틀릴까요? 하면 항상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사슬은 시옷 들어가니까 각섬석이구나. 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이 단사슬 2개가 여기 보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지. 그래서 두 줄로 결합하고 공유하는 산소 원자가 2개나 3개. 그래서 규소 대 산소의 결합 비율은 4대11. 이 원자 수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잘 나오지는 않기는 해요. 나오진 않는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설명한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음모. 자, 얘는 얇은 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 결합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판상 구조는 흑음모고 산소 원자 3개를 공유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망상 구조. 이 망상 구조는 입체적으로 결합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입체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표현했지. 그러면서 이 망상 구조를 구성하는 게 석영이나 장석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석영, 장석 같은 경우는 자, 포인트가 뭐냐? 산소 원자 4개를 모두 공유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규산염 사면체에서 이 규소 근처에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런 산소들을 다 공유한단 말이야. 다른 애들이랑.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애들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즉, 산소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다른 물질들이 왔을 때 손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손이 없으니까 다른 물질을 뭔가 잡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풍화에 굉장히 강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공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유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풍화에 강해. 그럼 얘는 3개니까 얘보다는 좀 약할 거고, 얘보다 얘나 얘는 약할 거지. 그러니까 이 규산염 사면체에, 즉 감남석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풍화에 약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